반갑고 고맙고 또 축복합니다. 마음교육선도대학 우리 광주여자대학교의 글쓰기 실용 제 15주차 마지막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주차부터 14주, 15주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인터넷 시대의 글쓰기와 관련된 다양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학기 공부가 마무리되고 있는데, 이번 15주차는 SNS 글쓰기 전략, 이런 내용의 공부를 같이 해보도록 하죠. 이 14주차에도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여러분은 어떤 SNS 글쓰기를 하고 있는지, 나는 페이스북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드렸죠. SNS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그러죠. 예, 우선 자료를 보도록 합시다. SNS 글쓰기 전략 그랬습니다. 전략. 자신만의 스타일을 만들어라. 근데 왜 이제 조금 있다가 순서를 좀 바꿔서 할 얘기이긴 한데, 일단 뭐 글쓰기 전략을 본 다음에 SNS 글쓰기의 어떤 장단점 같이 보도록 하죠. 어쨌든 우리가 15주차에 살피고 있는 내용은 SNS를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장점과 함께 단점이 분명히 있으니까. 자, 일단 SNS 글쓰기 전략, 자신만의 스타일을 만들어라. 감각이 우선 눈에 들어오는 SNS에서는 자신만의 말투와 스타일을 개발할 필요가 있더라 그랬습니다. 인상적인 마무리 문장이나 시작 인사, 적절한 유머로 말문을 여는 등 독자가 단번에 필자를 연상하기에는 독창성이 있으면 좋다. 그 인터넷 글쓰기와 관련해서 내가 이제 따로 이야기하지 않은 것이 있긴 합니다만은 뭐가 있냐면, 다음에서 브런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브런치, 그러니까 글을 소위 브런치 작가라고 하죠. 글을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뭐 블로그, 지금도 블로그가 제공되고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카페도 있고. 그런데 블로그나 카페는 이제 개설하면 바로 개설해서 자유롭게 뭐 메뉴를 만들고 글과 사진을 올릴 수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제 다음 브런치는 소위 이제 작가다, 브런치 작가다, 이런 이름을 부여하지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도 혹시 브런치를 활용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브런치에 방을 대면 내서 그 글을 올리려면 다음에다가 이제 브런치 운영자에게 한 두 편, 세 편 썼던 글을 제출해야 돼요. 그러니까 심사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하루 이틀 이렇게 이제 지나면 이제 그 가부를 통지를 해주죠. 그래서 나도 몇 년 전에 이제 나는 뭐 글 쓰는 게 워낙 많으니까 다음 브런치에다가 방을 개설하고 글을 뭐 한 2, 30편 올렸을 거예요. 짤막한 글들을 이제 다른 데다 썼거나 그런 글들을 그쪽으로 좀 옮겨서, 뭐 그 브런치용으로만 따로 쓴 건 아니고 올렸는데 별로 반응이 없어서, 괜히 시간 낭비다 싶어가지고 지금은 뭐 예전부터 오래전부터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한 20여 편, 약 30편 가까운 글은 다음 브런치에 뭐 심령이를 검색하면 있기는 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자신만의 스타일을 만들어라 SNS에서는 아마 그런 부분에, 이를테면 나는 이제 좀 진중한 그런 글을 씁니다만은 영화나 소설에 대한 뭐 리뷰라든가 이런 것들 중심으로 글을 올렸었는데, 별로 독자도 많지도 않고 조회수도 많지도 않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글들이 이를테면 인기가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의 글쓰기 전략을 나는 그렇게 이제 도외시해서 그러기도 할 거예요. 이런 어떤 전략을 나는 별로 그렇게 뭐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라서 불량. 그러니까 불량. 그렇죠. 불량. 불량. 그 페이스북에서도 보면 이제 글을 길게 올리는 사람들이 있죠. 짜증나죠? 짜증납니다. 그래서 짧게, 짧게. 근데 이제 어떤 주제와 관련해서 글을 쓸 때는 나도 글을 좀 길게, 아무리 이제 그 요약을 해도 불가피하게 좀 긴 글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러면서도 누가 읽을까 싶은데 이러더라고요. 사람들이 내 패친이 많지는 않아요. 많이 줄이고 제한적으로 이렇게 공유 교류를 하기 때문에 많지는 않고, 작가들이 좀 많고 일반 있긴 합니다만은, 그 좀 긴 글을 누가 읽을까 싶은데도 사실은 다 읽어요. 다 읽고 오히려 그런 글에 대한 반응이 좀 더 좋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어쨌든 SNS에 글을 올릴 때는 이제 분량을 좀 적절하게, 그다음에 제목도 있고, 그다음에 이야기거리, 논쟁 많이 일어나죠. 나는 이제 어떤 역사적인 문제, 역사에 대한 올바른 관점의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글쓰기와 관련해서. 그래서 이를테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왜곡하거나, 예를 들어서 그 자발적인 매춘이라거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자들을 이제 차단하죠. 근데 차단하기 전에 이제 논쟁도 하고 그러다가 차단하는데, 논쟁이 이제 불필요하다는 생각이 나중에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말이 안 통해요.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하고는 논쟁을 해봐야 감정만 소모되고 기분만 언짢고 그러기 때문에 그냥 차단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내 페이북에서의 이제 그 소위 패치인들은 그런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어요. 이런 식으로 다 정리가 됐죠. 굳이 논쟁할 필요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타이밍의 문제. 이것은 사실은 글쓰기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를테면 시적절한 글들, 그런 내용의 글이 일단 관심을 받죠. 이를테면 뜬금포라고 하잖아요. 지금 어떤 사회적 이슈가 있는데 사람들이 그 이슈에 집중하고 있는데 전혀 다른 어떤 이야기를 하면 뜬금없다, 또는 눈치가 없다, 이런, 이를테면 나는 이제 정치적인 문제를 이야기를 우리 수업에서는 전혀 하지 않습니다만은,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예를 들면 그 4월 달에, 이제 4월 초순에 4월 7일 날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지지 정당에 따라서 이제 선거 결과에 따른 그 어떤 소회가 다를 수도 있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가 엄청나게 이제 패한 거잖아요. 그 야당에게.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이제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날이나 그 다음날 그 분위기 속에서 어떤 사람이 그 음식과 관련된 먹방 사진을 올렸다. 그러면 어때요? 참 눈치 없이 보이겠죠. 이런 거. 타이밍. 개인 홈페이지. 개인 홈페이지는 어떻습니까? 이제 페이스북에 자기 계정으로 글을 쓰는 것을 홈페이지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페이스북에서도 따로 그걸 뭐라고 하는지 오늘 또 생각이 안 나네. 홈페이지 같이 이렇게 뭘 만들죠. 이를테면 그 피친 숫자가 5,000명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또 유명한 사람들은 예컨대 정치인이라든가, 그다음에 페이스북을 통해서 뭔가 이제 어떤 더 많은 독자 만나고자 하는 또 유명한 작가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소위 그 그룹 뭘 만들던데, 근데 거기는 일부러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페이스북은 로그인만 하면, 로그인 되는 거 자동으로 로그인 되면 들어가기만 하면 바로 보이는데, 그 메뉴를 한 단계 더 건너뛰어야 되니까 사실은 잘 안 들어가지, 이런 거죠. 그룹이라고 하죠. 그룹. 그룹들. 예.
자신만의 콘텐츠를 만들어라. 매일매일 쓰자.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사실은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되죠? 그 SNS를 기반으로 뭔가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필요한 그런 내용이긴 합니다. 근데 우리는 글쎄 우리가 이런 내용들은 이제 필요한 사람들 그야말로 이제 예컨대 파워 블로거라고 해서 특히 이제 음식의 문제, 먹거리, 여행 사진, 뭐 책, 음식, 여행지, 사진 이런 그 특화된 이제 블로거도 있고 그 다음에 요즘에 유튜버 들도 있지요. 그래서 그 이제 어떤 그 비즈니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도전해 볼 만하죠. 근데 그 얘기로 지금 여기는 사실은 이 SNS 글쓰기 전략에 지금 제시되고 있는 것은 이제 그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겠지 않겠어요? 일단 예, 잠시 멈췄다가 오른쪽 다시 화면 자료 볼게요. 예, 여기 봅시다. 예를 들어서 SNS에서의 표현은 익명적인 인터넷 공간과는 달리 개방되고 공개되기 때문에 개인의 정체성을 뚜렷하고 다양하게 드러낼 수 있죠. 이제 아주 그 나쁜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는 경우를 말고요. 기존의 인터넷이 익명의 공간이었다면 SNS는 정체성 확인 가능이 제공되는 그런 공간이죠. 개인의 계정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SNS에서 나는 비밀스러운 존재가 아니고 물론 그런 신비주의 전략을 쓰는 사람들도 가끔 있더라고요. 자기 그 페이스북인데도 그 페이스 얼굴 사진이 아니고 뭐 이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그걸 정말 믿을 만한 것인가 이렇게 의심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SNS에서 나는 비밀스러운 존재는 아니죠. 내가 올리는 모든 글과 정보는 나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네트워크에 공개됐죠. 자, SNS에서 자신의 개인적 일상이나 최근 이슈화되는 사회적 문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다양한 어떤 자료를 통해서 표현하면 그 네트워크 내의 친구들은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죠. SNS는 게시글이 공개되고 공유되는 매체적 속성으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표현물을 볼 수 있고 그때 직접적인 반응을 얻을 수 있어요. 트위터에서는 리트윗 하거나 페이스북에서는 라이크 버튼을 눌러주는 등으로 상호간에 간단하고 즉각적인 반응이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알죠. 이와 같은 반응은 교류를 확대하는 데 이제 도움이 되겠죠. 자신의 글에 대해 반응해주는 표현을 볼 때 우리는 그런 행위를 하는 상대방과 보다 가까워지는 걸 느끼죠. 정서적 친밀감을 느끼잖아요. 그런데 이제 교류 확대가 이것도 좀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이제 우리 수업에서는 뭐 시간이 일주일에 한 번, 한 시간밖에 아니어서 우리 수업에서는 하지 않습니다만 내가 다른 글쓰기 수업 같은 경우에 이제 이를테면 뭐 영화 비평문이라든가 우리가 영화 비평문이라든가 감상문 이런 공부할 때 이제 이제 이런저런 영화를 보기도 하고 영화 관련 이제 강의실에서 수업할 때요 영화를 보기도 하고 한두 편 한 학기에 그다음에 영화에 관련된 이제 감상문 내지 비평문을 쓰는 이런 공부를 좀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그러다가 내가 읽은 이제 논문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사회적 동물이니까 이렇게 그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어떤 교류 확대는 매우 이제 장점이 있죠. 아까도 봤지만 시공간을 그런 제한을 넘어서서 많은 사람들과 교류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를테면 그 교류하는 사람의 숫자가 어느 정도여야 적정할까 이거예요. 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은 5천 명으로 한개 지원하고 있는데 사실 뭐 정치인이나 뭐 비즈니스적 의도를 갖고 있는 사람 아니고는 5천 명의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나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상호작용이잖아요. 나는 예전에 이제 나도 한 1,500명 이렇게 사람이 늘다 보니까 꽤 유명한 사람도 있고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 말만 하잖아요. 내 말에 대해서 읽을 겨를이 없죠. 뭐 팔로우하는 사람들도 많고 뭐 소위 패친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 사람도 5천 명 한계가 있으면 자기 말 하느라고 바빠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사람들 다 끊었어요. 유명한 교수라거나 뭐 작가거나 이제 이런 사람들은 굳이 뭐 내가 그런 사람들의 그 뭐 글을 읽고 박수 쳐줄 필요는 없겠죠.
예. 그래서 하여튼 그 내가 읽은 글은 바로 그거예요. 그 너무 많은 사람이, 그러니까 교제의 범위가 너무 많으면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뭐죠? 일단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용되겠죠. 그러지 않겠어요? 어, 그리고 이게 너무 적으면 이제 어떤 고립감을 느끼는데, 그러니까 그 적정 규모가 페이스북은 5천 명으로 상한선을 제시해 놓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한 2, 300명이면 적정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나 예전에 페이스북에다 글을 올릴 때, 포스팅할 때 저희 라이크가 100개가 올라가지 않으면 그 글을 바로 삭제하고 그랬어요. 하루 그날 밤에 지나가기 전에 자존심도 상하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한 몇백 명 될 때 100명도 안 되냐 싶어가지고, 나는 지금 한 400명 수준 유지하고 있는데, 배친을. 그래서 이제 기준이 그거였어요. 포스팅 일주일에 뭐 한 번, 많으면 두 번, 어떤 필요에 의해서 할 때 그 라이크 좋아요 숫자가 100명이 넘어가지 않으면 몇 시간 내에 그날 저녁 안에 바로 삭제하고 그랬었거든요. 뭐 그런 식으로, 왜냐하면 상호 교류니까, 상호 소통이니까. 그래서 적정한 어떤 숫자, 시간의 낭비를 피하기도 해야 되고, 이런 점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무제한의 어떤 교류는 그야말로 어떤 비즈니스적 목적이 아니라면 의미가 없겠죠. 자, 이제 몇 가지만 보고 이제 마치도록 합시다. SNS에서는 누구나 작가가 될 수 있다. 이건 내가 아까 이제 그 이야기했던 뭐 다음 브런치라든가, 그다음에 나는 이제 웹을 기반으로 한 소설. 아마 여러분들은 이제 젊은 친구들이니까 이제 개인적 취향에 따라서 뭐 웹소설이라든가 그다음 웹툰, 연재 만화 있죠. 이런 걸 그 매우 좋아하거나, 또는 뭐 그런 쪽에 글을 올리거나 그런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SNS에서는 누구나 작가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말하는 것인데, 나는 이제 뭐 웹툰이나 뭐 웹소설을 전혀 들어가지 않고, 시간이 없어요 사실. 그냥 종이책 읽는 거, 논문 읽고 소설 읽고 글 쓰고 논문 쓰고 소설 쓰고 이러기도 너무 벅차서 웹소설을 읽거나 뭐 웹툰을 보거나 전혀 그러진 않습니다만, 어쨌든 젊은 친구들은 이런 SNS를 기반으로 그런 어떤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죠. 예. SNS는 독자가 많다. 이제 그 어떤 그 글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죠. 글에 따라서. 그다음에 이제 특히 뭐 그 유튜버들은 예전에 이제 파워블로그였고, 지금 요즘에 유튜버들이 등장해서 이제 일부는 뭐 상당한 수익을 올린다고도 하고, 그런데 그것이 갖는 문제점이 굉장히 많죠. 개인의 어떤 사생활 침해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윤리적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뭐 그 정치적 반대 진영에 있는 사람에 대한 무차별적인 어떤 그 사실과는 관계가 먼 그런 어떤 그 내용의 선동적인 내용들, 이런 것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글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가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어떤 우리나라의 사법권, 행정권이 미치지 않아서 그러긴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뭐 사상이나 표현, 학문의 자유는 대단히 이제 소중한 기본적인 민주국가에서의 기본적인 가치이고 그러긴 하지만, 최근에 이제 유튜버들에 의한 그런 사실의 왜곡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매우 심각하지요. 예. 자, 이제 잠깐만요. 또 이제 마지막 봅시다. 인터넷 글쓰기 성공 비결. 인터넷 글쓰기에서 성공하려면, 그러니까 뭐 이제 뭐 다음 브런치든 뭐 그다음에 뭐 앱에서든 아니면 뭐 유튜브에서든, 또 뭐 페이스북이든 인스타그램이든 많은 사람과 교류하고, 또 그것을 기반으로 뭐 어떤 비즈니스에 대한 관심이 있다고 했을 때, 이 부분은 이제 좀 유용할 수 있겠어요. 자, 마지막 부분입니다. 인터넷 글쓰기 성공 비결. 성공하려면 주제. 자, 지금 누구에게나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주제의 글을 써라. 많은 관심을 받고 싶다면 시성 있는 내용을 다루라. 기본적으로 올바른
안내입니다. 예, 잠깐만요 또.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제목. 제목. 사실 뭐 SNS를 기반으로 한 글쓰기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글쓰기에서도 여러분 리포트에서도 제목을 쓰고 그 제목이 그 본문의 내용을 포괄하면서도 이를테면 좀 그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제목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공감,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어떤 뭐 글이나 사진이나 이런 도구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죠. 유명인 볼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기 위해서는 유명인과 연계된 글을 쓰는 방법. 오호, 유명인 연예인들이 참여한 자선행사 기부활동에 다녀온 후기를 사진과 함께 올림으로써 인기를 얻을 수 있다.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좋은 전략이군요. 나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고 뭐 내가 그래야 될 이유도 없기 때문에 아, 실제 현장에서 생생한 사진을 담아 소개하는 쪽이 훨씬 큰 주목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것도 하나 있습니다. 이를테면 또 그 SNS 글쓰기, 인터넷 글쓰기하고 관련해서 지금은 또 쓰지 않습니다만 내가 지금 하지 않는 게 맞네. 오마이뉴스에다가 오래전에 좀 오랫동안 글쓰기를 했어요. 오마이뉴스는 가입하면 기자회원으로 또 가입하고 그러면 글을 쓸 수 있습니다. 글을 써서 올리면 일정한 이제 원고료가 지급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원고료가 짭니다. 그래서 할 건 아닌데 이제 그런 글쓰기도 있죠. 최근에는 이제 한 1년간 이제 그쪽에 청탁이 와가지고 그저 교수신문에 일주일에 2번 혹은 3번씩 고정적으로 이제 칼럼을 썼죠. 심령의 문학 프리즘. 이제 그 이름으로도 이제 그 유튜브에 내가 이제 우리 수업 자료를 올리는 계정을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그런 글쓰기를 할 때 이제 이런 그 시성이라든가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결국 이거예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많은 사람들의 공통의 관심사가 무엇인가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이런 글이 소위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과 주목을 받지 않겠는가. 이건 뭐 당연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왕에 인터넷 글쓰기를 할 때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기를 원한다면 일테면 이런 그 유명한 사람들과의 어떤 뭐 그 관계를 소위 과시하는 나는 뭐 나는 추천하지 않습니다만은 이제 어떤 필요가 있다면 효과적인 파급 경로 마지막 볼까요? 아무리 잘 쓴 글을 할지라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유통 파급될 게 필요하죠. 이제 이왕이 쓴다면 많은 사람에게 주목받고 공감받고 읽혀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나도 내가 그러니까 내가 일정하게 이제 페이스북에 글을 쓰다가 누군가 주목을 하고 그래서 교수신문에 칼럼을 쓰도록 이렇게 나한테 이제 청탁이 오고 그렇기도 했거든요. 1년간. 예. 자, 근데 이제 이것만 보면 글 성격에 알맞은 공간을 찾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쓸 글을 어디에 쓸 것인가, 어느 매체를 쓸 것인가, 어느 매체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주목도를 높이기, 주목도가 가장 높은 시기는 포스팅된 당일, 그 다음 날, 그러니까 초기에 최대한 이목을 집중시켜라. 이건 완전히 그 유튜버 비즈니스 네, 그런 안내 지침 같아서 우리가 글쓰기 실용에서 실용이니까 좋아요. 유명 블로그를 잡아라. 이것도 뭐 아까 뭐 유명인과 연계된 뭐 사진이라든가 관련된 기사를 통해서 주목도를 높여라.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뭐 이 정도까지 하고요. 하고 일단 뭐 우리가 한 학기 동안 15주 동안 글쓰기 실용 일주일에 1시간의 수업이었긴 합니다만은 두루 필요한 여러 내용을 다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톡방을 통해서도 우리가 두루 소통을 했고 여러분의 리포트, 그다음에 중간 시험 대체 리포트, 기말 시험 대체 리포트를 두루 성의 있게 여러분이 참여했고 나도 또 잘 검토하면서 1주차에 설명했던 것처럼 우리 학교가 우리 학교 규정 내에서 여러분에게 성적은 최대한대로 잘 부여하도록 할게요. 그동안에 내 수업에 참여해서 함께 한 학기를 이렇게 우리가 비대면 수업이어서 얼굴을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정이 들었죠? 예, 고맙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는 뭐
그 마음교육 선도학교, 예, 그건 놔두고 예, 노래를 한 곡 한 2분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지요. 역주행한다고 그러죠. 요즘에 브레이브 걸스의 롤린입니다. 같이 들어봅시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